우리가 지금 너무도 당연하게 쓰고 있는 한글. 여러분은 이 한글이 사실은 조선의 왕 세종의 목숨마저 위태롭게 할 수 있었던 엄청난 반대와 갈등 속에서 태어났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어쩌면 우리가 아는 성군 세종대왕의 이면에 당대 최고의 지식인들과 격렬하게 대립하며 심지어는 역적 모의로까지 비춰질 수 있었던 위험천만한 상황이 숨겨져 있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오늘은 바로 그 충격적인 질문, 세종대왕은 왜 비밀리에 한글을 만들었을까요? 라는 물음에서부터 시작해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한글 창제의 드라마틱한 뒤지야기를 파헤쳐보려 합니다. 조선 건국 이후 꽤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백성들의 삶은 여전히 녹록지 않았습니다. 특히 글을 모르는 백성들에게 세상은 너무나도 가혹한 곳이었죠. 법률을 몰라 억울하게 처벌받는 농민들, 관청에 호소할 길조차 찾지 못해 애태우는 백성들의 모습은 세종의 눈에 깊이 각인되었습니다. 밤늦도록 궁궐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긴 왕의 옆모습은 그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백성들을 향한 안타까움과 고뇌를 여실히 보여주는 듯 했습니다. 당시의 모든 문서는 한자로 쓰여 있었고 한자를 배우는 것은 아오랜 시간과 노력을 필요로 하는 소수양반층만의 특권이었으니까요. 세종대왕은 즉위 초부터 이러한 백성들의 문자 생활의 어려움을 깊이 통감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나라를 잘 다스리는 것을 넘어 백성 한 명 한 명의 삶을 보듬고 싶어 했죠. 하지만 백성들은 자신들의 억울함을 글로 적어 올릴 수도 왕의 명령이나 법을 제대로 이해할 수도 없었습니다. 글을 몰라 관에 가서도 제 뜻을 제대로 펼치지 못하고 심지어는 누군가에게 속아 부당한 대우를 받는 일도 비일비재했죠. 이러한 소통의 부재는 왕과 백성 사이에 거대한 장벽으로 존재했고 세종은 이 장벽을 허물어야만 진정한 애민 정치를 펼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지편전 학자들과 함께 유교 경전을 논하며 학문의 깊이를 더해가는 시간 속에서도 세종의 시선은 늘 궁궐 밖 백성들의 공허한 삶을 향해 있었습니다. 학자들은 고매한 학문을 탐구했지만 왕의 머릿속에는 백성들이 그를 몰라 겪는 고통이 떠나지 않았던 것이죠. 그는 백성들이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세상의 이치를 깨우치며 억울함을 해소할 수 있는 쉬운 글자가 절실하다고 느꼈습니다. 훈민정음 창제의 필요성은 바로 이러한 세종의 깊은 통치 철학, 즉 백성을 향한 한없는 사랑에서부터 싹트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어려운 길이라도 기꺼이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새로운 글자를 만든다는 것은 단순히 문자를 개발하는 차원을 넘어선 매우 중대한 일이었습니다. 당시 조선은 중국을 천하의 중심으로 여기는 사대주의 사상이 지배적이었고 한자는 문명국가의 상징이자 지식인들의 권위를 나타내는 절대적인 존재였으니까요. 한자를 버리고 새로운 글자를 만든다는 것은 기존의 유교적 질서와 기득권층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는 곧 조선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었죠. 세종은 이러한 분위기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일부 신뢰하는 학자들과 함께 아무도 모르게 비밀스러운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늦은 밤 불빛 아래 세종과 소수의 학자들이 모여 글자의 소리를 분석하고 새로운 모양을 만들어내며 밤을 지새우는 모습은 그 자체로 긴장감 넘치는 비밀 작전과 같았습니다. 기존의 방대한 한자 서적들로 가득 찬 서고는 한자의 위엄을 상징했지만 세종은 그 속에서 새로운 시대의 빛을 찾으려 애썼던 것이죠. 물론 이 과정이 순탄할 리 없었습니다. 새로운 소리를 찾아내고 그것을 체계적인 글자로 만드는 일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지난한 작업이었을 겁니다. 수많은 난관과 시행착오 속에서 세종과 학자들은 고뇌하고 또 고뇌했습니다. 그렇게
비밀리에 진행되던 한글 창제에 대한 소문이 궁궐 안에 돌기 시작하면서 보수적인 유학자들 사이에서는 술렁임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최만리 등 당시 최고의 지식인들은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출하며 반대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죠. 그들의 격앙된 표정은 곧 다가올 거대한 충돌을 예고하는 듯 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학문적 권위와 조선의 정체성이 흔들릴 것을 우려했고, 이는 곧 왕에게 강력한 저항으로 다가올 것이었죠. 과연 세종은 이 거대한 반대에 맞서 어떻게 자신의 신념을 지켜나갈 수 있었을까요? 그렇다면 과연 세종은 거센 반대에 맞서 자신의 굳건한 신념을 어떻게 지켜나갈 수 있었을까요? 비밀리에 진행되던 한글 창제는 어느덧 막바지에 이르렀고, 드디어 세종대왕은 세상에 새로운 문자를 공표하려는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백성을 향한 그의 간절한 마음은 그 어떤 반대도 꺾을 수 없었으니까요. 마침내 446년 훈민정음이 세상에 반포되는 순간, 궁궐 안팎은 일순간 충격과 동요로 가득 찼습니다. 백성들 사이에서는 놀라움과 함께 알 수 없는 희망의 기운이 감돌았지만, 기존의 지배층과 유학자들에게는 그야말로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이었을 겁니다. 특히 최만리 등 당대 최고학자들의 반발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그들은 훈민정음 반포에 대한 강력한 반대 상소를 올리며 세종대왕의 정책에 정면으로 맞섰습니다. 상소문에는 중국의 문자를 숭상하는 사대주의 사상에 젖어 있던 그들의 논리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그들에게 우리 고유의 문자는 중화 문명의 가르침에 어긋나는 오랑캐의 글자나 다름없었을 테니까요. 또한 백성들이 쉬운 글자를 익혀 현혹될까 염려된다는 주장까지 펼치며 기존 질서가 무너질까 하는 불안감을 노골적으로 드러냈습니다. 자신들의 학문적 권위와 지적 우월성을 위협하는 새로운 문자의 등장을 결코 용납할 수 없었던 것이죠. 어전 회의는 그야말로 일촉즉발의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최만리 등이 올린 상소문을 받아든 세종대왕의 얼굴에는 좀처럼 보기 드문 경노의 빛이 서렸고, 그의 눈빛은 신하들을 꿰뚫어 볼 듯 날카로웠습니다. 오랜 시간 억눌러왔던 그의 애민정신과 개혁 의지가 폭발하는 순간이었죠. 세종은 직접 그들을 꾸짖으며 반박했습니다. 너희가 운서, 윤슈를 아느냐? 사성 시성과 칠음 치인을 아느냐? 신하들의 학문적 깊이를 직접적으로 비판하며 자신들이 백성의 어려움을 외면하고 기득권에만 집착하고 있음을 질타한 것입니다. 백성을 위한 일에 반대하는 것은 곧 왕의 뜻을 거스르는 행위임을 분명히 한 것이죠. 결국 이 격렬한 충돌 속에서 최만리 등 반대 상소를 올린 학자들은 옥에 갇히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들의 절망적인 표정은 왕의 단호한 결단이 얼마나 강력했는지를 보여주는 듯 했습니다. 세종대왕은 이처럼 고독한 싸움을 감수하면서까지 자신의 신념을 지켜냈습니다. 이는 단순히 새로운 글자를 만든 것을 넘어 백성을 위한 통치 철학을 실현하기 위해 기득권층과의 정면 대결도 마다하지 않은 진정한 리더의 모습이었죠. 모두가 반대해도 백성을 위해 기꺼이 고독한 길을 걸어가는 용기, 그것이야말로 세종의 위대한 리더십이었습니다. 하지만 훈민전금의 여정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비록 처음에는 반대와 멸시 속에 시작되었지만 이 새로운 문자는 점차 백성들의 삶 깊숙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를 몰라 관청의 억울함을 호소하지 못했던 농민들은 한글로 소장을 쓸 수 있게 되었고, 멀리 떨어진 가족에게 편지를 보내며 마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죠. 아이들은 붓글씨 대신 쉽고 간편한 한글을 익히며 새로운 지식의 세계를 탐험했습니다. 여성들 또한 한글 소설을 읽으며 이전에는 경험할 수 없었던 문화 생활을 누리게 되었고요. 한글은 더 이상 특권층의 전유물이 아닌
모든 백성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도구가 된 것입니다. 세종대왕은 아마 완성된 훈민정음을 바라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을 겁니다. 수많은 고뇌와 반대를 뚫고 이룩한 그의 업적은 단순히 문자를 창조한 것을 넘어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지키고 문화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는 위대한 유산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언어 생활의 근간이 바로 이 한글이라는 사실은 세종대왕의 선견지명과 애민정신이 얼마나 시대를 초월했는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곳곳에서는 K-POP 가사를 한글로 따라 부르고 한국 드라마를 한글 자막으로 즐기며 한국어를 배우기 위해 한글 교재를 펼쳐드는 수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한글은 이제 우리 민족을 넘어 세계인의 사랑을 받는 자랑스러운 문화 콘텐츠의 핵심이 되었죠.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이 위대한 유산이 결코 쉽게 얻어진 것이 아니라 한 왕의 깊은 고뇌와 주변의 극심한 반대를 뚫어낸 처절한 싸움의 결과였다는 사실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어떤 가치를 지키고 어떤 변화를 만들어 나가야 할지에 대한 깊은 질문을 던지는 것이죠. 그런데 한글 창제 이후에도 조선은 세계를 놀라게 할 또 다른 과학적 위협을 달성하는데 과연 그 숨겨진 이야기는 무엇이었을까요?